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더 채널의 부하 분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포트 채널을 구성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런 식으로 스위치 간에 이렇게 포트 채널을 이렇게 형성을 했습니다. 네 가닥. 자, 이렇게 형성했습니다. 두 가닥만 해볼까요? 자, 두 가닥 해놓고 스위치가 단말이 이렇게 있다 한번 해볼게요. 단말이. 자, 이렇게 단말이 있는데, 자, 우리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렇게 가면 링크를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만약에 여기 링크를 이렇게 네 가닥이 있다. 네 가닥이 있을 때는 우리가 뭐 가장 바라는 게 있다면, 예를 들면 얘는 이렇게, 얘는 요렇게, 또 얘는 요렇게, 얘는 또 요렇게 해서 그때 좀 이렇게 해서 각각의 자기 링크를 타고 가면 어떻게 되냐면, 링크를 타고 갔을 때는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가 될 겁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이제 한 명 한 명씩 들어오면 첫 번째 넣으면 이렇게 보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보고, 세 번째는 이렇게 보내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제가 말했던 그런 이상적인 그런 부하 분산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얘가 어떻게 부하 분산을 하냐면, 이게 스위치별로 이제 조금 다른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출발지 애들은 뭐냐면 얘의 맥 주소를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소스 맥 주소를 보고 합니다. 자, 얘가 이제 얘가 모든 게 0000, 우리가 얘는 16진수로 이렇게 만약 0000 이렇게 있다 해봅시다. 자, 얘는 모두 다 1111 6바이트 맥 주소가 이렇게 돼 있고, 얘는 2222222222 얘는 3333. 자, 이런 식으로 맥 주소가 있으면 이 맥 주소 값을 출발지 소스 맥이라고 합니다. 이 출발지 맥 주소 값을 기준에 따라서 얘 가진 맥 주소에 따라서 이 링크가 선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전통적 L2 스위치들은 물론 이걸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스위치들은 아니면 요거를 무시하고 얘 목적지 맥을 주소, 데스티네이션 맥 주소를 보고 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소스 IP 주소를 보고 달 수 있고, 아니면 소스 데스티네이션 이렇게 맥 주소를 섞어서 할 수도 있고, 소스 데스티네이션 IP 주소 섞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이런 어떤 방식을 이동하든지 간에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게 제 목적입니다.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더 채널 네 가닥 깔아놨는데 실제 얘도 이렇게 가고, 두 번째 얘도 이렇게 가고, 세 번째 얘도 이렇게 다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떻게 되면 이렇게 가버리면 얘가 여러 가닥이 있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거를 쏠리지 않게 굉장히 이렇게 퍼뜨려지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네트워크 관리자는 그걸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이걸 좀 많이 좀 고려하고 설계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네 가닥 깔아놨으니까 단순히 4배의 성능이겠지 이렇게 믿으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트워크 장비의 이제 특성과 스위치 모델에 따라 이 부하 분산 방식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장비별로는 이 기본값이 다릅니다. 자, 일반적인 스위치들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부하 분산 메서드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시 오퍼레이션의 비트라는 게 있고 익스클루시브 OR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게 비트가 뭐고 익스클루시브 OR이 뭔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 보겠습니다. 자, 비트. 자, 만약에 우리가 192168.0.1이란 게 있고, 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닥을 이렇게 이더 채널을 구성했다 봅시다. 19168이라는 단말이 있습니다. 얘가 여기에 192168.0.3이라는 또 통신을 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19168.0.3이란 걸.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링크를 살릴 때 얘를 첫 번째 얘를 제로 링크라 합니다. 링크 0번, 얘를 링크 1번이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16진수로 다 변해야 되는데, 실제 다 변할 필요가 없이, 얘까지 다 변할 필요 없이 두 가닥이 있을 때는 마지막 한 가닥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요거 1은 이렇게 변할 수 있죠. 자, 16진수로 이렇게 변화할 수 있고, 이 중에서 마지막 한 비트는 1이죠. 자, 1이기 때문에 뭐냐면 1일 때는 어디로 가냐? 요 링크 이걸 타게 됩니다. 자, 요 방식이 뭐냐면 이 출발지의 IP 주소에 요
비트 마지막 비트 한 비트의 값에 따라서 이게 0이면 이쪽으로 가고 1이면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만약에 192.168 0.2다. 그럼 어때요? 00000010이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끝에 보는 건 0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간다? 얘가 단말이 이런 단말이 있으면 얘는 어디로 간다? 0이기 때문에 얘는 요 길로 타고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1이기 때문에 얘 바뀔까요? 얘는 2이기 때문에 유행을 타고 가고 얘는 1이기 때문에 이렇게 타고 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부하 분산을 하는 방식이 바로 소스 IP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소스 맥 주소 방식은 뭔지를 비트 방식, 지금 비트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비트 방식, 먼저 비트 방식. 자, 비트 방식. 자, 그러면 소스 IP가 소스 맥 주소 방식은 뭐냐? 이 단말의 맥 주소가 예를 들면 맥 11111111111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얘 제일 끝에 거 얘가 16진수로 1이기 때문에 실제로 2진수로 보면 이렇게 000이라 같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1이지 않습니까? 끝에가 1이니까 어디 간다? 요 링크를 타고 나가게 됩니다. 자, 만약에 얘가 0000이면 어디를 타고 간다? 요 링크를 타고 간다. 끝에 한 비트 이진수를 보고 이렇게 이 비트를 보고 판단하는 방식이 바로 우리가 이 비트를 이게 비트 방식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트 방식으로 보시면 구현하는 기술들이 있죠. 이게 비트 방식으로. 자, 이런 식 애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exclusive OR이란 게 뭡니까? exclusive OR. 자, exclusive OR이란 게 exclusive OR. 이거 X를 우리 exclusive 베타적이라는 영어로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자, 이게 베타적이어야 됩니다. 얘는 베타적. 베타적이면 1입니다. 베타적이란 건 서로 간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0과 0이 만나면 같기 때문에 친하기 때문에 얘는 뭐냐면 0입니다. 베타적. 근데 0, 1이면 서로 베타적 다르기 때문에 1입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베타적이어야지 1이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다르면 1이라는 겁니다. 다르면. 그래서 10, 11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들 둘이 같으니까 0이에요. 다르면 1. 얘는 다르면 1. 얘는 같기 때문에 0. 이렇게 하는 게 바로 exclusive OR이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exclusive OR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 이걸 어떻게 연관시키나요? 예, 그걸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설명드릴 때 제가 뒤에 PPT 자료가 있으니 그걸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시 오퍼레이션은 비트 방식과 exclusive OR 방식이 있는데 exclusive OR 방식은 제가 설명 안 드렸고 대신 이 연산 방법은 어떻게다? 다르면 1이다. 그 개념을 알아두시면 된다 했죠. 다르면 1, 같으면 0. 이 개념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부하 분산 방식이 있거든요. 자, 이것을 이제 한번 설명을 들어보면 알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exclusive OR 쪽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xclusive OR. 예를 들면 우리가 요거를 source destination IP 방식으로 한다 해보겠습니다. 소스 데스티네이션 IP. 자, 이렇게 보시면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곳들 보시면 뭘로 되어 있습니까? 두 개가 섞여 있는 곳들은 자, 주로 exclusive OR이죠. 두 개가 섞여 있는 곳들은 자, 요거는 뭐냐면 소스 IP와 출발지 IP를 모두 고려한다는 거고 얘는 소스 IP나 출발지 맥 주소, 얘는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포트. 그러니까 얘는 L3 주소, 얘는 L2, L4 모두 고려한다는 거고 하나만 소스 IP 출발지 쪽 하나만 고려하는 게 바로 이 비트 방식입니다. 근데 exclusive OR 방식은 두 개를 출발지와 목적지를 둘 다 고려한다는 거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만약 요 단말이 19168 1.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요 단말이 172 31.67.46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0001을 요 뒤에 요거를 이진수를 바꾸면 이렇게 되고 46을 이진수를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exclusive OR는 이렇게 두 개 링크일 때는 마지막 한 비트만 우리가 비트일 때는 이 한 비트만 받지 않습니까? 얘는 뭐냐면 이 두 비트 각각의 이 한 비트를 exclusive OR 연산하면 됩니다. 자, exclusive OR 연산할 때 어떻게 하는데 다르면 1이라 했죠. 자, 그러면 다르면 1인데 우리가 요 첫 번째 링크 이걸 링크 0이라 한다 했죠. 요걸 뭐라 했죠? 링크 1이죠. 됐죠? 그러면 어디로 사용한다? 요 링크 첫 번째 링크를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타고 간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그림상 여기 얘가 보면 조금 애매하게 돼 있네요. 왜냐면 얘가 0이 낮으니까 얘가 링크 0이네요. 링크 0이고 숫자가 포트 보니까 1이네요. 자, 그래서 링크 1쪽을 타고 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네 가닥이 돼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자, 요거 이제 두 가닥일 때는 2의 1승이니까 두 개, 2의 2승 4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닥이 있을 때는 뭐냐면 두 비트를 보면 됩니다. 두 비트를. 그래서 얘를 똑같은 요거를 19168 얘가 이거고 얘 IP일 때 이렇게 네 가닥이 있을 때는 어디로 가냐? 똑같이 이렇게 이진수 변환하고 요때는 뭐냐면 네 가닥이니까 요 끝에 두 비트를 각각 익스클루시브로 합니다. 여기 1과 0을 익스클루시브 하면 얼마입니까? 다르니까 1이고 요렇게 다르니까 1이죠. 그럼 1, 1이네요. 1, 2는 이진수 1, 2는 뭡니까? 숫자로 3이죠. 3. 네, 3이죠. 이진수 1, 1은 얘가 2의 1승, 내가 2의 0승 곱하기 1이니까 3이 되죠. 그럼 뭐 어떻게 된다? 얘가 0, 1, 2, 3 이렇게 포트 보면 있을 때 어디로 간다? 얘는 요 세 번째 링크를 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이라는 거는 출발지, 목적지를 모두 고려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8개면 어떻게 된다? 이건 세 비트를 보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디로 갈지 알 수 있게 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게 2의 n승으로 하면 좋은데 2가 5개일 때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5개일 때는 자 5개일 때 0개가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어떠냐면 자 원래는 0 앞에 이렇게 있을 때는 0 1, 2, 3, 4, 5, 6, 7 낮은 포트부터 이렇게 들어갔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0, 1, 2, 3 어떻게 됩니까? 4, 5, 6, 7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특정 링크들이 계산했을 때 조금 더 불평등하게 불균형하게 더 부하가 분산이 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2의 n승으로 맞추는 이유가 이런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7이 나오지만 7일 때 얘는 어디로 간다? 여기 7이 여기니까 이쪽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조금 완전한 부하 분산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 소스 데스티네이션 IP 두 개 반은 익스클루시브 오버리 좀 비효율적인 게 뭐냐면 자 이쪽에서 많은 단말들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단말들이 이렇게 단말들이 얘가 뭐냐면 1.1.1.2가 있고 1.1.1.3이 있고 얘는 뭐 1.1.2.2가 있고 1.1.2.3이 있다 해보십니다. 근데 가장 많은 트래픽이 대부분 트래픽이 얘들 둘이 가는 통신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얘하고 얘들 통신. 그러면 얘들 둘이를 하게 되면 익스클루시브 OR 하게 되면 꼭 하나가 선택되지 않습니까? 그 링크만 이렇게 많이 사용되죠. 나머지 애들 통신이 없다 뭐냐면 요 해당 링크가 많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도 특정 애들이 그 간에 이 IP들이 통신이 많으면 이쪽에만 쏠려다 보니까 여전히 조금 비효율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 1.1.1.1이 이렇게 통신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 IP 주소를 잘만 주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는 요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IP 설계할 때가 설계가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맥 주소란 거는 사실 변경하기가 거의 요즘 뭐 윈도우 바꿀 수는 있지만 사실 변경하고 고치는 게 사실 굉장히 좀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IP 주소는 처음에 설계할 때 잘 설계하면 이게 뭘 할 수 있다? 이 IP 설계로 해서 적절한 로드 밸런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IP 주소 디자인이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우리가 막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디자인에 의해서 결국 부하 분산이 결정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IP 디자인이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하 분산 방식 확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 show either channel load balance라는 명령을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변경은 소스 데스티네이션 IP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게 되어 있네요. 그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넌 IP, 만약 IP 기반의 통신이 아닌 것들은 어떻게 된 것들은 뭐냐면 얘는 어떻게 된다? 소스 데스티네이션 맥 주소로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IPv4하고 IPv6일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익스클루시브 소스 데스티네이션 익스클루시브 데스티네이션 IP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들도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설계했던 것들이 여기에 그 값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까지는 그 iOS에 대해서 했고 지금은 요 NXOS라는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인데 이거는 사실 CCNA의 범위 바뀝니다. 지금 부하 분산 자체가 조금 CCNA 레벨보다 좀 어려운 레벨인데요. 요 부하 분산을 그냥 요것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시스코에는
우리가 그 크게 iOS가 있고 NXOS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엔터프라이즈 CCNA 레벨에서 다루는 건 다 여기 카탈리스트라는 스위치군이고, 얘는 뭐냐 넥서스라는 스위치군에 NXOS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얘는 뭐냐면 더 이상 이 엑스클루시브 OR 기반의 그 부하 분사를 사용하지 않고, 얘는 CRC, 우리가 할 때 사용한 CRC 기반의 그런 다항식을 이용합니다. 우리가 다항식을.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얘는 더 작은 입력 변화에도 해시값이 크게 퍼뜨려지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게 막 그 값이 0에서 255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트래픽 분산이 예측 가능해져서 더 동일한 해시값이 안 나와서, 동일한 값이 안 나와서 퍼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얘들은 익스클루시브 OR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갈지 대충 이렇게 연산하면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했던 이유는 뭐냐면, 초반에 이제 얘의 그 단순하고 얘가 하드웨어 성능들이 이것보다 좀 낮으니까 단순하고 빠르게 해시값을 생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예측 가능하다는 게 생각보다 디자인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NXOS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워낙 데이터 트래픽이 많으니까 이걸 효율적으로 퍼뜨리다 보니까 더 이렇게 RBH라는 리절트 번들 해시라 해서 더 다양한 방식을, CRC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가 장점이 뭐냐면, 이 NXOS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쇼 포트 채널 RBH 디스트리뷰션 포트 채널 10번 이렇게 해보면 어떠냐면, 이렇게 얘가 지금 다양한 해시로 몇 비트를 사용하고 있다, 뭐 다항 CRC 다항식 이런 것들 막 보여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CRC에 사용하던 그런 다항식 폴리노미얼이나 다항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좀 더 복잡한, 단순히 iOS는 XOR로 했다면 얘는 좀 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걔가 연산을 탁 했는데 8비트니까 2의 8승이니까 0에서부터 255 값이 나올 건데, 그때 만약 0에서 31 값이 나오면 그러면 2링크로 가고, 32에서 63이 나오면 2링크로 가고, 64에서 95는 2링크로 간다. 이렇게 해서 얘는 좀 더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NXOS 사용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포트 채널 로드에서 포워딩 패스해서 요 포트 채널 101번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포트 채널이 스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포트 채널 101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 1.1.1.1이라는 애가 여기에 2.2.2로 갈 때 어디 경로로 가, 이렇게 해서 소스 갈 때 어디 경로로 가, 요 스위치에 딱 때려보면 얘는 요 포트 1-9번으로 가요, 이렇게 해서 이 1-9번으로 이 1-9번으로 가요, 이렇게 알려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해놓고 나서 이거 넣어보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해서 또 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스위치들을 사용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현재 분산되는 트래픽 현황을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예를 들어 우리가 포트 채널이 1번으로 얘는 2번은 3번을 묶여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얘는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얘는 그나마 좀 거의 비슷하게 분산돼 있고, 얘는 조금 덜하네요. 53대 46, 63대 36.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부하 분산 방식을 조금 여기는 좀 변경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NXOS까지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카탈리스트에서는 이 iOS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을 잘 써서 IP 주소 설계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 예측 가능하게 설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게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